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사고력 수업, 꼭 사고력 수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좋은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의 사고를 좀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서점 가기를 좋아하는 제가 서점을 둘러보다가 제가 좋아서 선택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책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책을 같이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저와 같은 질문과 저와 같은 내용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이상한 하루라는 연수라는 분께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연수라는 작가님은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인데 이 동화를 통해서 이제 그림 작가로 등단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짤막하게 앞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사실은 세상에 이런 횟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가게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동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인공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책갈피 같은 이런 그림도 너무 좋았고 붓터치나 이런 일러스트적인 어떤 형태도 제 감성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럼 동화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상한 하루입니다. 물고기들이 수족관을 탈출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소꿉장난이 한창입니다. 오늘의 반찬은 파란 콩밥에 개나리꽃탕, 동그랑땡, 그리고 후식은 딸기 초콜릿 케이크예요. 엄마, 다른 반찬은 없나요? 네, 탈출한 물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차차차, 무슨 소리일까요? 차차차, 엄청난 집게를 가진 녀석이다. 덤벼라 돌격! 네, 가위가 있고요. 가위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이 개의 모습도 탈출한 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안녕, 너희는 날개가 참 튼튼하구나. 나비는 신기한 날개를 가진 친구와 함께 춤을 추듯 날고 있습니다. 네, 조개, 나비.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죠? 쏴! 하얀 구름을 파도 삼아 바다로 헤엄쳐 갑니다.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멋진 그림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그림책을 친구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누며 생각을 깨워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추라는 사고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질문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한테 어떤 그림이 가장 예뻤어? 라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와 가위가 나온 그 장면이 너무 예뻤다면 그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동기부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개하고 가위 장면이 가장 예뻤어? 그럼 개하고 가위는 어떤 점이 좀 비슷했을까? 어떤 같은 점이 좀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것이죠. 개와 가위의 공통점, 제가 한번 간단히 해본다면 자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단하다라는 거, 그리고 좀 무섭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눈으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도 있지만 감정으로 느끼는 은유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도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찾았다면 이렇게 표에다가 혹은 그냥 종이에다가 쓱쓱 줄을 그어서 특징을 쭉 적어주시고 그리고 개와
가위를 적어주시고 이런 특징이 개한테 있는지 가위한테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공통된 특징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각각의 특징에 따른 생각나는 또 다른 대상들을 막 열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를 수 있다라는 특징은 개한테 있니? 그러면 동그라미. 가위한테 있니?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도끼가 생각나요? 그러면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복은 왜 해놨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또 다른 대상을 하다 보면 그냥 왠지 얘도 개와 가위와 많이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대상 하나를 골라서 한번 직접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개와 가위의 공통점과 생각나는 또 다른 어떤 대상 중에 있는 이 전복이라는 애가 똑같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 전복은 자를 수 없으니까 X, 단단하긴 하니까 동그라미, 무섭진 않을 것 같으니까 X. 이렇게 해서 전복은 개와 가위라는 이런 얘네 둘 간의 공통점과는 좀 다른 친구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 개와 가위가 정말 비슷한 대상이 많은 유사한 그런 대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생각나는 대상은 왜 생각을 해봤나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유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먼저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꼭 정답을 향해서만 찾게 되면 오히려 사고를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거 하나라도 비슷한 점을 찾아봄으로써 생각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이 연상이라는 사고 과정은 사실 막 물고 늘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낼 때 사용을 하거든요. 유추와는 조금 방향성이 다른데 그런 의미였다 하더라도 유추 과정에서 많이 생각해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상이라는 사고 과정도 같이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뭔가 대상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서 또 다른 대상을 생각해보는 이런 활동은 실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없다 할 때 그럼 이와 비슷한 도구로 어떤 거를 좀 가져와서 쓰면 좋을까? 그리고 또 요리를 할 때에도 제가 필요한 어떤 요리 재료는 이런 건데 이것과 비슷한 다른 요리 재료를 어떤 걸 또 가져와서 쓸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유추라는 사고 기능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용을 많이 해본 친구들일수록 그만큼 다른 것에 비유도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 대체 가능한 물건들을 또 찾아서 대체도 가능한 이런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조개와 나비가 같이 나왔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네, 그 장면을 통해서도 아이들하고 앞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개, 나비에 대해서 마인드맵 해보고 같은 점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적어보시고 조개한테 있는지 나비한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상을 많이 생각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대상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개와 나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이런 활동 연습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책을 가지고 뇌를 깨우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좋았다면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